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현대시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부터 34번까지 두 작품 복합 지문입니다. 자, 먼저 문학 작품이니까 보기에서 힌트를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를 보면 가와 나는 시간적 영속성에 주목을 한다라고 합니다. 시간적 속성에 주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와 나는 차이가 있는데 가는 대상의 일시성에 주목하는 반면 나는 대상의 영속성에 주목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적 속성의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는 이 경험 세계를 비유와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반면 나는 관념적 세계를 감각적으로 형성한다라는 역시 차이점이 보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가는 생명과 자연에 대한 내적 인식. 자, 내적 인식이니까 우리는 이런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성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를 드러내고, 자, 나는 역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기에서 가나의 특징을 먼저 좀 알 수 있는 힌트, 특징을 파악한 다음에 자, 작품을 볼 건데, 자, 이렇게 우리 보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지문 옆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하고 시를 읽으면 조금 더 시를 좀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좀 더 정확하게 시를 읽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기 내용을 메모해 놓고 시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가시, 살구꽃과 한때라는 작품을 볼 건데 일단 제목을 보면 살구꽃과 한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때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보기에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시간의 일시성과 관련이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살구꽃. 자, 이게 바로 이 시에 뭐가 된다? 시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살구꽃과 관련하여 화자의 어떤 정서나 태도 등을 찾으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구꽃 하면 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물론 살구꽃을 잘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구꽃이 어떻게 생겼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그래서 살구꽃의 이미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 보이는 바와 같이 살구꽃은 이렇게 좀 분홍색빛, 좀 흰색도 조금 보이는 것 같고 분홍색 빛을 띠는 그런 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가시를 이렇게 볼 건데 딱 보니까 이렇게 A, B, C, D, E 이런 식으로 부분을 좀 묶어놨죠. 그런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요런 경우는 항상 요 A 부분을 읽고 난 뒤에 문제에서 A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자,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서 시를 읽어 나가면서 문제를 동시에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번 갈게요. 자, 말 안에 차를 집어넣고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자, 일단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한 집 이런 식으로 어떤 열거 또는 어떤 반복, 집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만나는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살구꽃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 살구꽃을 어디에다 비유를 해놨습니까? 그렇죠. 이 구름에다가 비유를 해놨죠. 좀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규법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우리 보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시피 이 시는 어떤 관찰한 경험 세계를 비유와 묘사를 통해서 잘 드러낸다고 했죠. 살구꽃을 구름에다가 빗대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에 피어 있는 살구꽃을 이야기 또는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 이랬는데 지금 화자의 시선이 지금 이 집, 저 집, 또 저 집에 있는 살구꽃에서 그 다음에 또 빈집으로 가고 있죠. 얘는 작지만 분홍빛이 더 실린 꽃구름인데 꽃구름이 뭡니까? 그죠? 우리 꽃구름은 살구꽃을 구름에다가 빗대었으니까 이 꽃구름은 살구꽃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빈집에는 좀 더 분홍빛이 더 진한 살구꽃이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A를 봤으면, 읽었으면, 자, 이렇게 32번의 A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집 저 집과 빈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의 형태와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뭐 우리 구름이라던가 그다음에 분홍빛 이런 걸 통해서 형태와 색채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A에 대한 설명은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 때맞춰 깬 벌들이 이리저리 날고 날개맥 덜 여문 나비들이 저속으로 오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화자가 보고 있는 풍경을 계속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죠. 물론 여기서 날개맥이라는 거는 우리 곤충들 이 날개에 보면 약간 거미줄 모양으로 이렇게 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날개맥이라고 합니다. 자,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 화자가 너무 좋아. 소 앞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들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 그러니까 되게 이런 어떤 뭔가 이게 평화로운 어떤 풍경, 마을 풍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 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으니라고 했는데, 자, 하늘 구름. 자, 우리 구름은 뭘 빗대었다? 그렇죠? 살구꽃이죠. 살구꽃이 온 동네에 피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군. 마치 이신 전심과 같이 뭔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서로 마음이 통한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B를 읽었으니까 다시 B로 오면, 자, 소와 마을 사람들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내고, 맞죠? 하늘 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 하늘 구름 뭐였습니까? 네, 살구꽃. 치 영향,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이 통하는군. 자, 이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도 한참 동안 밖을 내려다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차에 올라 시동을 건다고 했으니까, 자, 지금 마을에서 좀 떠나려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일단 시간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죠? 자, 시간의 흐름이 한 개 보이고, 자, 그 다음에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보는 이유는, 자, 여기서 밖을 내다보는데 밖에 있는 무엇을 보는 걸까요? 당연히 화자의 시선은 그 이전에 뭐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살구꽃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니까 살구꽃을 계속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니까 일종의 화자의 아쉬움, 떠나가는 아쉬움, 이 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자, 지금 이렇게 물음표를 써서 어떤 질문 형식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좀 짧으면 어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건 뭐죠? 좀 짧아도 상관없다 라는 것으로서 서리법을 통해서, 자, 생애가 좀 짧으면, 자, 이거 시간성 중에 일시성이죠. 그냥 일시성에 대한 어떤 상관없다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긍정성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달포 뒤쯤, 달포는 한 달 조금 넘게 정도 되니까 이곳을 다시 지날 때, 이 마을을 다시 지날 때 이 꽃구름들, 살구꽃들이 낡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옇게 매달려 있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달포가 지난 게 아니고요. 만약에 달포 뒤쯤 다시 올 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런 거죠. 자, 그럴 때 이 꽃구름을 낡은 귀신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귀신은 죽고 난 뒤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 꽃이 짐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살구꽃이 진다면 이 말인 거지. 그렇다면 꽃도 황홀도 때 맞춰 피고 지는 거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소멸, 꽃의 생성과 소멸, 또는 우리 이런 거를 일시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때에 맞춰 피고 지는 거다.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다 때가 있다. 즉 자연의 섭니다. 자, 라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2연으로 갑니다. 자, 다리를 건너. 자, 지금 우리 이 마을을 떠나기 위해서 보면 차에 올라서 시동을 걸었죠. 자, 그리고 이제 다리를 건너, 운전을 하면서 다리를 건너 가속 페달을 밟으려다 말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시간의 흐름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자, 페달을 밟으려다 말고
천천히 차를 몬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다음에 보면 몸을 돌려보지 않아도 차 거울들, 우리 운전석에서 보면 이제 그 룸미러라고 해서 운전석에서 뒤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죠. 자, 그 거울 또는 우리 백밀러라고 해서 이제 문에 붙어 있는 그 거울들 있죠. 그러니까 그 거울들 속에 꽃구름 피어 있고, 자, 꽃구름보다 살구꽃이 피어 있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마을을 떠나기 전에 천천히 차를 몰면서 이 아쉬운 마음에 이 살구꽃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시를 봤으니까 역시 시를 한번 볼까요? 자, 다리를 건너며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차 거울들 속에 비친 대상을 보고 있다. 살구꽃을 보고 있다. 괜찮죠? 자, 이걸 통해서 뭔가 이별의 아쉬움을 좀 드러내고 있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차에 있는 거울이 작으니까 이 살구꽃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잘 잡히지 않으나 하늘의 연분홍을 땅 위에 내려받은 검은 둥치들이 이래 돼 있는데, 하늘의 연분홍 뭡니까? 살구꽃이죠. 땅 위에 내려받은 검은 둥치. 우리 둥치는 그런 거잖아. 큰 나무에 밑둥을 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무가 있으면 요런 것들을 둥치라고 하겠죠. 둘이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 자, 이 구름이 바로 뭐? 그죠? 구름이 역시 살구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살구꽃을 좀 붉은색으로 칠해야겠네요. 살구꽃을 인채 서 있겠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보지 않아도 그 자리에는 살구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겠지라는 인식이죠.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차 거울로는 시야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 검은 둥치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묵묵히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올바른 설명이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차를 멈추고 뒤돌아본다. 역시 뭔가 이 아쉬움이죠. 다시 한 번 더 차를 멈추고 살구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영탄, 하늘의 기둥들, 역시 느낌표니까 영탄이죠. 마지막에 이 영탄법을 통해서 하늘의 기둥들, 이 기둥들은 우리 기둥은 여기서 연상되는 것은 검은 둥치입니다. 그리고 이 둥치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 했으니까 이 하늘이 살구꽃 정도가 되겠죠. 살구꽃을 그 받치고 있는 어떤 둥치 또는 뭐 그냥 살구꽃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탄법을 통해서 마지막에 역시 또 뭐랄까, 이게 이 살구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딱 강조하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또 끝맺음을 보니까 기둥들 어떻습니까? 명사형으로 끝이 났죠. 자, 이렇게 명사형과 같이 문장을 끝내지 않은 채 시를 마무리 지으면 우리는 뭐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여운이 형성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여운 속에는 화자의 어떤 아쉬운 감정과 이 살구꽃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 어떤 예찬,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살구꽃과 한때란 시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시를 봤으니까 가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다 해결을 해봅시다. 자, 먼저 31번. 가와 나의 공통점이니까 가에만 해당되지 않아도 이건 무조건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자, 우리 공감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영탄적 어조를 통해. 자, 어떻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특히 맞죠? 하늘의 기둥들. 그래서 영탄법을 썼으니까 영탄적 어조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그리움입니까? 자, 그리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을 전제합니까? 부재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화자가 아직 마을을 떠나가고 있는 중이고 아직 계속 이 살구꽃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움이라고 하면 틀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자, 여기서 중심 소재는 뭐였습니까? 살구꽃이고 그 살구꽃을 뭐라고 빗대었다? 구름이라고 빗대었는데, 자, 우리 앞에서도
시에서 봤다시피 살구꽃, 구름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제시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사이는 뭐 반복적 제시,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면 당연히 글을 통해서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뒤에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3번은 일단 올바른 설명입니다. 가에서는 4번 대립적 의미의 시어를 통해. 자, 여기서 대립적 시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 우리 그 서리법 한 게 있었죠. 그치? 자, 여기 보면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서리법이 있었는데 여기가 서리법이 되는 이유는 그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맞죠? 문답법이 문답 구조가 아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을 주고받는 방식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나를 읽어보지 않아도 맞죠? 3번이 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굳이 맞죠? 이게 명확하다면 나를 읽고 31번 문제를 다시 안 봐도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 버리면 시간을 조금 뭔가 좀 단축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33번은 나를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자, 가와 관련된 것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가에서는 꽃을 구름으로 괜찮네요. 나무 둥치를 하늘의 기둥으로 괜찮네요. 비유한 것을 통해 때맞춰 꽃을 피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이 드러나는군. 자, 선생님이 이 내적 인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성찰이라고 했고, 그죠? 자, 지금 꽃을 피워서 이 하늘의 기둥과 꽃을, 그러니까 이 우리 나무 둥치가 둥치 위에는 살구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꽃이 구름이면 얘는 하늘의 속성이죠. 하늘에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둥치인데 이 둥치가 기둥이지. 그럼 이 두 개가 어떻습니까? 서로 연결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인식 괜찮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에서는 분홍빛 더 실린 꽃의 모습과 우리 빈집에는 분홍빛이 더 실려 있었습니다. 자, 때맞춰 깸벌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때맞춰 깸벌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죠. 자, 그걸 통해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관심. 맞죠? 지금 분홍빛이 더 실렸다라는 걸 통해서 선명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벌은 되게 그 덩치가 작으니까 작은 생명,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올바른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알 수 없고 4번 가에서는 살구꽃이 허옇게 매달린 모습. 자, 이거는 살구꽃이 어떻게 되는 상태입니까? 그죠? 이거는 앞에 보다시피 여기 있었죠? 낡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옇게 매달려 있는. 자, 이건 살구꽃이 진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소멸, 어떤 생선과 소멸에서 소멸의 과정을 말하는데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향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냥 이거는 어떤 생명의 순환 논리를 얘기하는 거지 지향을 말하기 힘들고요. 자, 그 다음에 달포 뒤쯤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 이건 달포 뒤에 왔을 때, 마치 다시 왔을 때 살구꽃이 진다는 걸 말하고 있지, 그때 다시 핀다, 회복될 생명이면 꽃이 다시 피는 건데, 역시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 역시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가 틀렸네요. 역시 가가 딱 틀린 게 나왔기 때문에 4번이 아마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도 한 5번 볼게요. 가에서 꽃들의 생애가 좀 짧아도 괜찮다는 것은 일시성에 대한 긍정성. 괜찮네요. 자, 이렇게. 자, 일단 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쭉 다 풀어봤는데, 일단 우리 한 4문제 중에, 그렇죠? 4문제 중에 사실은 33번 말고는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을 위해서 특히 34번 같은 경우는 남은 게 좀 있으니까 한번 나를 읽어보고 34번을 해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석정의 역사라는 시인데요. 일단 제목이 역사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자체를 시적 대상이라고 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이 역사라는 거는 관념 세계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 이 나시는 이 관념 세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에서 나했다시피 보기에서 이 관념적 세계를 어떻게 감각적으로 형상화시켰다고 했죠. 그러면 이 역사라는 관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시킨 대상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게 바로 이 시의 시적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 자, 이거를 통해서 이 역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놓고 시를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아주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보기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면 조금 더 시를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시를 한번 볼게요. 자,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그랬는데, 자, 일단 하자의 시선이 어디로 갔다? 달래꽃으로 갔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역시 달래꽃 했을 때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잘 안 그려지죠. 그래서 한번 이미지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 달래꽃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요거를 한번 참고하세요. 자, 그런데 이 달래꽃이 하잘것없다고 했습니다. 이 하잘것없다는 거는 대수롭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수로울 것 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제목인 또는 이 시는 역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드러낸다고 했을 때 이 역사라는 것과 연결시키면 이 달래꽃은 어떤 대상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형상화했다고? 역사 속에 보잘것없는 존재, 한마디로 일반적인 평범한 민중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달래꽃은 민중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더라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다사롭게라는 말은 뭐 따뜻하게 정도입니다.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자, 지금 이렇게 보면 뭐뭐거나 이런 식으로 뭐지?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으니까 일종의 대꾸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햇볕, 부드러운 바람, 벌나비, 그죠? 그 대상을 열거했다라고도 볼 수 있네요. 맞죠? 자, 그리고 이 시는 간념 세계를 되게 감각적으로 드러냈으니까 여러분들 감각적 신상도 좀 잘 체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 보드라운 바람 다 촉각적 신상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모여드는 벌나비, 움직임을 드러내니까 시각적 심상이다. 자, 이렇게도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이런 거나 그보다도, 그러니까 햇볕, 바람, 벌나비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큰 마음이 있다고 그죠? 자, 이 마음이 바로 이 시에서 말하는 어떤 관념 세계가 되겠죠. 자,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그죠?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라는 거는 뭐 아담하고 깨끗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하고 깨끗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그냥 이런 큰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에 의해서 달래꽃이 핀다라는 거죠. 그냥 민중이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길이 멸하지 않는다. 자, 이거 뭐랑 연결시키면 됩니까? 자, 우리 보기네요. 바로 영속성이죠. 시간적 속성 중에 대상의 영속성으로 보면 됩니다. 즉 달래꽃이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중이 멸하지 않는다. 민중의 영속성을 드러낸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2연. 자, 바위돌처럼 직유법을 사용했네요. 뭐를 빗뜯는지 볼까요?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 되게 우리 이런 걸 보통 어떤 부정적 현실, 저는 억압적 현실 이렇게 해석을 보통 많이 합니다. 을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즉 민중의 긴 역사, 역시 영속성이죠. 라거나 여기 또 건화를 썼네요.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 자, 위대한 힘, 민중의 힘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라거나, 자, 역시 마찬가지로 대꾸와 열거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라고 있는데, 자, 일단 내가 표면적 화자가 나와 있네요. 가 찬양하는 것, 어떤 태도입니까? 그죠? 예찬적 태도네요. 이 민중의 역사, 민중 또는 민중의 역사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오래오래 영속성이죠. 자, 영속성을 드러내는 부분들 다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자작나무 허울 버튼 이랬는데, 자 그러면 이 푸른 수위, 우리 수위는 재수복이잖아, 맞죠? 자 그럼 푸른 수위가 바로 뭐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리적 억압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심리적 억압을 푸른 수위,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냈죠. 자 이거를 자작나무 허울 버튼, 비유적으로 이것도 직유법입니다.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역시 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반복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연도 지금 1연과 좀 구조 자체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열거와 대꾸와 열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역사의 또는 달래꽃 민중의 또는 역사의 영속성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3년입니다. 자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자 지금 봅시다. 자 지금 요 1연에 나오는 자 두고 보더라도, 그죠?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자 1연에 나오는 시구를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를 우리가 조금 줄일게요. 순위상관으로 보느냐, 자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 일단 구절 자체가 너무 좀 작고요. 그 다음에 1, 2, 3 좀 이게 연마다 번호를 매겼단 말은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독립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시켜놨기 때문에 뭐 수미상관 구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합시다.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렇죠?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 자 이거 다 어디 나왔던 겁니까? 다 1연에서 나왔던 소재들이죠. 자 그러니까 1연과 수미상관 구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지 모르더라도 1연과 상당히 연결을 많이 지으면서 3년에서 마무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또 직유법입니다. 자 이 너가 자 누구를 지칭한다 볼 수 있을까요? 쌤이 볼 때는 일종의 어떤 달래꽃, 즉 민중을 지칭한다. 자 이렇게 보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가장 핵심 소재니까. 자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또 지기네요. 원통 괴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보드레도 왼통 괴어 있는, 일종의 방언을 많이 활용하고 있네요. 어조상의 특징입니다. 괴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질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무가지처럼, 또 직유입니다. 직유법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타고 오는 뱅어같이, 또 직유네요. 예쁘디 예쁜 손과 내 고운 청춘이, 상당히 지금 쭉 다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자 더불어 걸어간다. 공동체적 정신을 체크할 수 있겠네요. 공동체적 태도.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더불어 가야 한다라는 것들은 여 위에 동그라미 쳤던 이 모든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역사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죽도록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화자의 정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반복하고 있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또 한 개 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는 1연, 2연, 3년이 모두 다 끝맺음이 뭐뭐이요 뭐뭐 것이다. 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당연히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도 형성하면서 구조적인 안정감도 주고 있다. 자 이렇게 특징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나 신석정의 역사라는 작품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남은 문제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33번 한번 볼게요. 자 1에서 저 하잘것없이 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본다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 하잘것없는 거니까 사소해 보이는 거고요. 달래꽃을 두고 본다는 거는 관심. 이렇게 연결되니까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이에서 얼어붙었던 대지라는 부정적 여건, 괜찮죠? 을 극복하고 뚫고 솟아오른다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달래꽃의 강인한 모습, 강인한 의지, 민중의 강한 삶에 대한 열망, 자,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 괜찮은 설명이죠. 자, 이에서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찬양한다는 것은 역사와 힘의 위대함을 기리는 태도, 즉 예찬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자,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3에서 예쁘디 예쁜 손을 항상 내가 꼭 쥘 수 있다는 것은 함께 하는 존재의 결속. 자, 결속이라는 게 꼭 지는 행위를 통해서 결속을 드러내니까 4번도 올바른 설명입니다. 3에서 내 고운 청춘을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것은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정신. 자, 일단 이 시는 갈등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한 희생정신, 틀린 설명이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4번 문제 남은 것만 간단하게 해결할게요. 자, 3번 선택지 3번. 나에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은 크나큰 마음으로 표현되며, 괜찮죠?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라는 구체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 역사라는 것을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나는 걸 통해서 드러냈으니까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나에서 수의를 벗고 싶은 소망은 환히 트인 길로 상징되는 역사적 전망으로 이어진다. 자, 지금 그죠? 이렇게 수위를 벗고 싶은 게 위대한 역사, 맞죠? 역사와 같은 힘을 가졌다와 연결되고, 자, 이런 위대한 역사는 앞으로 다가올 환히 트인 길,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있어서 사랑한다. 앞에서도 사랑한다. 이렇게 되니까 예언해서 사랑한다 되니까, 자, 두 번째 나에 대한 설명은 올바른 설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나에서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은 영속성에 주목하여. 괜찮죠? 긴 역사적 의미를 인식한다. 괜찮네요. 자, 그렇게 해서 답은 4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현대시 두 작품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